안녕하세요, 대구 김한입니다. 날씨가요 구름이 껴있고 흐리네요. 화창한 날이 아니고 약간 좀 꿀꿀합니다. 보니까는 제가 야외인데도 이렇게 빛도 적은 게 많지가 않네요. 빛 많으면 좋은데 오늘은요 이런 주제로 한번 할까요? 이거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해본 적이라는 거는 화장품을 태국에다가 수출하고 싶다, 또는 태국에 유통하고 싶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화장품을 잘 유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저는 이제 비누, 입욕제, 저의 제품 사브탈랜드 제품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간혹 이제 옆에서 보시기에 또는 이렇게 영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보시기에 제가 굉장히 막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마치 농구계의 르브론 제임스 르브론인가, 그 다음에 호날두 막 이런 것처럼, 손흥민처럼.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막 능력이 특출나 가지고 막 단독 드리블로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넣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진짜 각개전투로 이렇게 막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하나씩 넣고 있습니다. 무슨 골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티홀에다가 한 방에 넣고 막 그거 뭐라 하죠, 홀인원? 그런 건 없고요. 진짜 길게도 못 쳐가지고 짧게 계속 이렇게 조금 가면서 이제 그런 넣는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태국에서 화장품 유통해야 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느끼기엔요,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은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저처럼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를 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뒤에 판매자, 수입 판매자 그런 걸 보면은 이제 한국 그런 느낌의 이제 그런 업체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고, 왜냐면은 한국의 것을 여기다 끌어와 가지고 여기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조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더 어렵고 이제 그런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해서, 감히 이거 제가 또 괜히 말했다가 또 뭣도 모르는 놈이 뭐 아는 척을 하냐, 그런 속마음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썰을 풀까 합니다. 태국에서요, 다들 이제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게 뭘까요? 태국에서 매력적인 거는요,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동남아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에 그래도 제일 뭐랄까 수요가 많고 그런 경제력이 받쳐주는 나라, 그 다음에 외국인도 많이 오는 나라, 다양한 민족이 살아가는 나라, 그게 바로 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다른 동남아를 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은, 동남아 하면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필리핀, 싱가포르도 껴줄까요? 싱가포르 아세안 국가 아닌 것 같은데, 베트남 그렇게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나라들. 베트남이 요새 뜬다 어쩐다 그러고 있지만은, 하지만 그 태국에 비교해서는요, 저를 여기까지 오셔서 듣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태국만한 나라가 없어요. 가까운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라오스, 그 다음에 저기 캄보디아, 미얀마, 조금 멀리 가서 베트남, 여기까지, 더 저 섬나라 필리핀까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인프라는 거는, 이제 저도 지금 태국에서는 모던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태국에서 유통을 하고 있지만은 다양한 채널이 있단 말이에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특색은 특색대로 다양한 그런 컨셉의 그런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 곳이 태국이고요. 거기다가 태국 자체 유통 채널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이런 그런 기업들이 아주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엄청난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왓슨스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활발한 유통 채널이 있다. 그리고 나서도 더 신기한 거는요, 꽉 찼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 빈틈으로 또 새롭게 태어나는 새싹들이 또 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계속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누가 새로 오픈했냐 하나라도 그러면 거기 가서 한번 또 납품 제안해보자,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어디 이제 밥 먹으러 가거나 밖에 외부에 이제 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니면은 이제 새로 생긴 데 있나? 그러면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사무직원한테 이것 좀 연락 좀 한번 해보라고 한번 넣자고, 그런 식입니다. 보통 제가 영업을 뛰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새로운 것도 태어나고,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되게 뭐랄까 짬뽕이에요. 막 섞여 있어요, 굉장히.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내 상품이 막 엄청 잘 팔릴 것 같지는 않은데 작으면 작은 대로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태국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적당히 룰이 잘 돼 있어요. 룰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적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입도 꼼꼼히 하고 서류도 꼼꼼히 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만, 그래서 오래 걸려서 그렇지 안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좀 짜증 날 뿐이지만은 뭐 이상한 걸로 너무 심하게 트집 잡고 그런 거보다는 약간 그런 정해진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건을 맞추면 들어올 수는 있는 거야. 정확하게 조건을 맞추면. 또 어쩔 때 문제가 터지면은 뒷돈도 약간 통해요. 약간 도와준다, 그런 게 통하기 때문에 적당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FM이면서도 약간 FM이 아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서 진입하기는 그래도 진입 장벽이 좀 낮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은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 또 한 부류는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그 속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한두 번 연락받은 것도 아닌데.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잘해드린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 그 다음에 어떤 생각, 이제 딱 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한테 의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정해진 비용을 주셔야 됩니다. 그냥 공짜로 안 도와줘요. 공짜로 도와줄 것 같으면 안 도와줍니다. 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디 새로운 곳에 진입을 하는데 누군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를 부탁한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판타지에서나 있는 거지 그런 실생활에서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제 온라인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보시고 연락 오셨는데 그냥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네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뭐 그러진 않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은 이제 조언을 얻고자, 정보를 얻고자 하죠. 그건 정보가 이제 두 가지 정보가 있죠. 달콤한 정보와 쓴 정보가 있습니다. 달콤하고 쓴 정보가 있는데, 달콤한 정보는 무조건 뭐 되게 희망적인 얘기 있잖아요. 뭐 너무 사기꾼 같이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고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일 터지면은 이제 제가 욕을 먹는 겁니다. 아니 뭐 그때 뭐 달콤한 얘기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뭐 이거 아니었고 뭐 그랬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통 달콤하고 쓰지도 않은, 굉장히 뭐랄까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대로 말씀드려요. 사실대로 제 감정을 다 배제하고요. 사실대로 그냥 다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겪은 그런 경험과 어떤 조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거의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나죠. 왜냐하면 어려우니까요. 어려웠다는 거는 경제적, 그 다음에 시간적, 물리적,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쉽게 접근을 못하는 곳이 바로 태국입니다. 될 것 같은데 시장 들어오려고 하면 뭔가 들어와서 하려고는 좀 뭔가 어려운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의외로 또 비싸. 인건비 싸다고 해서 뭐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아니 뭐 인건비 뭐 30만원 40만원 아닌가? 이제 그런 내심이죠. 속마음이 있겠죠. 근데 태국에서 실상 그런 사무직원들이라든가 이렇게 고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3, 40만원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서? 없습니다. 3, 40만원은. 3, 40만원은 그냥 뭐 세븐일레븐 편의점 알바 수준의 이제 그런 낮은, 시급이 낮은 이제 그런 사람들 이야기고 굉장히 낮은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제조 직원들도 최하 말단이 40만원 이상 받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물가 지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게 어떻게 합니까? 뭐 예를 들면 한국의 기준을 따라서요. 그냥 뭐 아주 그냥 극단적인 상황에서 월급이 그래도 한 200만원은 월에 꽂혀야지 그냥 돈도 못 모으고 그냥 진짜 그냥 입에 풀칠만 하고 살 수 있을 정도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0만원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 있죠. 100만원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인건비가 비싸고 또 의외로 사무실 같은 거 임대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한국 못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위치가 안 좋고 좀 후지고 막 그런 데 가면은 당연히 싸겠죠. 그래도 화장품 뷰티라는 거는 이미지인데 그거는 마치 뭐 강남에서 해야 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강남 홍대 뭐 젊음의 거리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데서 해야지, 어디 뭐 저기 전혀 성격이 맞지 않는 다른 동네 가서 그렇게 막 지하실 그런 데 가서 아무리 임대료가 싸다지만은 거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굉장히 가격적인 면에서도 안 맞고 도전을
이렇게 잘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썰을 풀다 보니까 이야기가 1편, 2편으로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길어요. 이거를 다 듣고 과연 인내하실 수 있을까? 예, 저도 다른 사람 거 10분을 올타임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안 되겠어요. 여기서 1편 끝내고요. 1편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 장소 옮겨가지고 이제 2편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말한 것도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넣어야 되나. 그래서 2편으로 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편까지만 하고요. 이따 오후나 뭐 시간 봐서 2편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 뵐게요.